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다쟁이 친구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차분하게 중심을 잡는 태연입니다. 민지 씨, 오늘 텐션이 유난히 높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우와, 태연 씨. 제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스마트폰이 마법처럼 사라진 거예요. 아, 스마트폰 없는 하루 말이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의 이야기네요. 헐, 공포영화라니요. 태연 씨, 그건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어떻게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진정하세요, 민지 씨.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바로 디지털 디톡스, 즉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하루에 대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아, 가상이라니 다행이네요. 휴, 아무튼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전혀 쓸 수 없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알람이 안 울리니까 무조건 늦잠을 잘 테고요.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SNS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마트폰에 의존하곤 하니까요. 알람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떤지, 밤새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태연 씨, 저는 엄청난 길치란 말이에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이 없으면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약속 장소도 절대 못 찾아갈걸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디지털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근길에 음악도 못 듣고 유튜브도 못 보고 심지어 친구한테 나 늦어 라고 카톡을 보낼 수도 없어요. 헐, 진짜 답답하겠네요. 잠깐만요, 혜연 씨. 제 말은 그러면 화장실 갈 때는 어떡해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민지 씨, 화장실에 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챙기시는군요.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맞으셨네요. 아이, 다들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되돌아보고 아날로그적인 삶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진짜 아침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태연 씨,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 8시 알람이 울려야 하는데 온 집안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는 아침이라. 일단 민지 씨는 평소처럼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일어나죠. 저는 원래 알람을 1분 간격으로 10개는 맞춰두거든요. 만약 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눈을 떴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탁상 시계가 따로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몇 시인지조차 모른 채 막막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침대 옆을 더듬거릴 텐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평소 같았으면 폰을 보면서 오늘 날씨는 어떤가 확인했을 텐데 폰이 없다면 직접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참 동안 살피고 있어야겠죠. 하늘이 파란 걸 보니 맑겠구나라고 추측해야겠네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일기예보 대신 바람의 냄새나 구름의 모양을 공부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헐, 태연 씨, 그건 너무 아날로그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기상청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게다가 씻을 때도 진짜 고역이었어요. 저는 원래 샤워하면서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놓거나 뉴스 브리핑을 듣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니까 욕실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랑 대화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민지 씨, 평소에 스마트폰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계셨네요. 정리하자면 알람 실패로 인한 지각, 연락 두절, 날씨 정보 부재. 이 모든 게 눈 뜨고 딱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네요. 네, 출근 준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아침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로 바보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걸 더 무서워하시는군요.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아침 시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폰을 보는 대신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이 없다면 너무 지루해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민지 씨, 그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해요.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태연 씨는 역시 선비 같아요. 아무튼 스마트폰이 없는 아침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멘붕 그 자체네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겨우 옷을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태연 씨, 상상만 해도 벌써 눈앞이 캄캄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집문을 너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연결이 끊긴 채 거대한 정글에 던져지는 셈이니까요. 특히 지하철을 타면 정말 과관일걸요? 맞아요. 평소라면 지하철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웹툰을 봤을 텐데.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와, 상상해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민지 씨는 옆 사람 신발을 구경하거나 지하철 노선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헐, 맞아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겠죠? 나 혼자만 덩그러니 서서 사람들의 정수리만 구경한다니요. 그건 정말 고문이에요. 폰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랑 눈이라도 마주쳤을 텐데 다들 액정 속에만 갇혀 있으니 나만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민지 씨, 역설적으로 스마트폰이 없다면 창밖 풍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한강을 지날 때 윤술이 얼마나 예쁜지,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태연 씨는 역시 낭만적이시네요. 하지만 낭만도 일단 목적지에 도착해야 누리는 거죠? 태연 씨, 만약에 오늘 처음 가는 장소에서 약속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 없다면요? 아, 그건 좀 심각하네요. 저도 길치까진 아니지만 지도가 없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 정도가 아니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언제 올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10분 뒤 도착,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만약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시 정류장에 붙어 있는 종이 노선도를 공부해야 할걸요? 그러네요. 게다가 길을 잃었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저기 실례지만 X빌딩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요. 잠시만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는데요? 맞아요. 디지털 장벽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지도가 알려주는 최단 거리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예쁜 카페나 골목길도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제 시간에 도착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약속 장소에 못 나가고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다 길을 찾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오히려 더 뜨겁게 부딪히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 맞다. 태훈 씨, 더 끔찍한 게 생각났어요. 만약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저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마실걸요? 에이, 민지 씨, 커피는 편의점에서도 팔고 카페도 널렸잖아요. 설마 스마트폰이 없다고 커피 주문하는 법을 잊어버리시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요즘 누가 지갑을 들고 다녀요.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잖아요. 만약 폰이 없다면 버스카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거예요. 아,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만약 우리가 디지털 결제에만 의존한다면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네요. 맞다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힘들게 걸어갔는데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다면? 우와, 진짜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기사님, 제가 폰이 사라져서요. 라고 변명해봤자 소용없겠죠? 기사님께서 학생, 뒤로 내려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민지 씨, 폰이 없다면 오히려 돈을 덜 쓰게 되니까 절약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전혀요. 배고픈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을 가다가 진짜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거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인생샷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그냥 눈으로 담으면 되죠. 우리 뇌하는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태연 씨, 그건 아니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오늘 알차게 살았다 라고 느끼는 법인데 만약 사진을 못 찍는다면 그 맛있는 음식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뱃속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민지 씨는 기록이 기억보다 중요하신가 보네요.
하지만 만약 스마트폰 카메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음식이 식기 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테고 친구의 얼굴을 렌즈가 아닌 눈으로 직접 마주보며 대화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듣고 보니 아주 조금은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폰이 없으면 친구랑 지금 어디야? 나 도착했어 라고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엇갈리면 평생 못 만날지도 모른다니까요. 평생은 좀 과장이시고요. 아마 약속 장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임거리며 서로를 기다리겠죠.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를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아, 태연 씨, 아시잖아요. 오후 2시쯤이 되면 제 단체 채팅방들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점심 뭐 먹었어? 오늘 저녁에 치맥 콜? 이런 메시지들이 막 올라와야 하는데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저는 완전히 섬에 갇힌 기몬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단톡방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게 곧 사회적 단절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이걸 요즘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약 제가 답장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제 빼고 맛집 예약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헐, 상상만 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민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친구들은 민지 씨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아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잠시만요, 태연 씨.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민지 씨 없으니까 방이 조용하고 좋네. 이러면서 즐거워할 거라는 뜻인가요? 우와, 진짜 너무해요. 저 지금 진심으로 섭섭해지려고 해요. 아이, 농담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나누는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가벼운 수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수다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 내내 폰만 만지락거리고 싶은데 폰이 없으면 손가락이 심심해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괜히 옆 사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게 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중독의 무서운 점이죠.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나? 내가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그냥 심심한가? 이런 식으로요. 에이, 태연 씨는 너무 철학적이라니까요. 저는 내면 집중보다는 그냥 친구랑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더 좋아요. 폰이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부장님이 말이야 하고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그 하소연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싫은 사람의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 자유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폰이 없어서 연락 못했어 라는 무적의 핑계가 생기는 거니까요. 오, 그건 좀 솔깃한데요? 하지만 역시 오후의 그 적막함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태연 씨, 그렇게 죽을 정도로 답답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계속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기분이었어요. 오, 드디어 민지 씨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군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면 우리 눈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일단 고개를 들게 되더라고요. 우와, 만약 평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인스타그램만 보고 있었더라면 오늘 노을이 이렇게 예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우와, 하늘이 저렇게 핑크빛이었나? 하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액정석의 화려한 필터에 감탄하는 동안 실제 세상의 더 아름다운 색깔들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민지 씨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노을을 눈으로 감상하기보다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기에 바빴을 텐데 말이죠. 찔리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사놓고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책이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만약 유튜브 쇼츠가 제 앞에 있었더라면 그 책은 평생 먼지만 쌓여 있었을 텐데 폰이 없으니까 저절로 책에 손이 가더군요. 겨우 몇 페이지였지만 글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바로 몰입의 힘이죠. 만약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람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공부든 독서든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든 말이죠. 맞아요. 폰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카페에서 서로 폰만 만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 평소보다 2배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와이파이 신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를 거리를 좁혀준다고 믿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지도 모르죠. 우와, 태은 씨. 방금 그 말 정말 멋있었어요.
진정한 연결은 와이파이에 있지 않다.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정말로요. 만약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이 똑똑한 기계를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날로그적이고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나 틱톡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아, 그 도파민 파티 시간 말씀이시군요. 오늘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밤이라면 민지 씨는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실까요? 아마 처음 한두 시간은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엄청 괴로워했겠죠? 아, 심심해. 뭐 볼 거 없나? 하면서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평소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방 청소를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서랍 정리도 하고 옷장도 뒤집어 오, 의외로 생산적인 밤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사라진 덕분에 방이 깨끗해진다니 이건 정말 뜻밖의 수확이네요. 꼭 그뿐만이 아니에요.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적막해서 아주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을 것 같아요. 만약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절대 듣지 않았던 라디오 DJ의 목소리나 청취자들의 사연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화면 속 화려한 영생 대신 귀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마련이죠. 만약 우리가 매일 밤 스마트폰의 푸른 빛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과 함께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평소엔 새벽 2시까지 폰을 보라느라 늘 피곤했는데 폰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10시부터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일찍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기분 참 묘했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루하지만 평화롭다. 사실 엄청 심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만약 오늘 하루가 스마트폰으로 꽉 차 있었더라면 제 뇌는 여전히 피곤한 상태였겠죠. 지루함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군요. 만약 우리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극만 찾아다녔더라면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영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스마트폰 없는 하루의 마무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아니, 오히려 가끔은 이런 날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민지 씨, 오늘 스마트폰 없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오늘 배운 표현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복습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오늘 가장 뼈저리게 느낀 단어는 바로 의존하다예요. 태연 씨, 저 정말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나 봐요. 아침에 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딱 좋은 표현이죠. 저는 민지 씨가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게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사라지다. 제 소중한 스마트폰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면,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덕분에 오늘 집중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폰이 없으니까 책 내용에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오, 좋은 응용이에요.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다 라는 표현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아, 그리고 민지 씨가 화장실에서 폰이 없어서 지루해하던 모습도 잊을 수 없네요. 아, 태연 씨, 자꾸 놀리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지루하다는 말은 오늘 꼭 외워야겠어요. 폰이 없어서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태연 씨, 그 지루함 끝에 찾아온 건 평화롭다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롭다. 이 표현도 참 근사하죠? 오늘 배운 단어들, 의존하다, 사라지다, 집중하다, 지루하다, 평화롭다. 이 단어들만 알아도 오늘 대화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와, 이렇게 상황 속에서 공부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숙제요? 혹시 하루 종일 폰 안 쓰기 같은 무서운 건 아니죠? 에이, 그건 너무 가혹하죠. 딱 1시간만. 오늘 하루 중 딱 1시간만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을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니까 평화로웠어요. 혹은 너무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럼 짧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